안녕하세요. 무조건 따라하면 레벨업 ITQ OA 마스터 과정 한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한글 기능평가 두 번째 개체문서 만드는 것의 아래 하단부와 그리고 마지막 문제이죠.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입력하는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능평가 2번에 있는 개체문서 만들기에서 상단부 도형 만드는 것까지 학습했었죠.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개체문서에서 어떤 개체부터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번호를 달아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단부 해가지고 총 5번까지 완성했습니다. 5번까지 완성을 했고 단 여기 3번 했던 그림 넣는 거에서 하이퍼링크 부분은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 있는 여기 도형 두 개가 합쳐져서 작은 제목처럼 만들어진 부분과 그리고 글 상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이 부분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직사각형 그리기니까 먼저 사각형 하나 하셔서 이미 나중에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조그맣게 만드세요. 작게 만드시고 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15에 10이죠. 그래서 15에 10 해주시고 뭐합니까? 그렇죠. 크기 고정해주시고 다른 건 할 필요가 없고 끝이 약간 둥근해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줍니까? 선에 가셔가지고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서 둥근 모양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면색은 중요합니다.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에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인데 항상 이 색깔이 이게 하는 게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맨날 할 때마다 색깔을 이걸 뭐 하지 시간 낭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색에서 빨로파, 빨로초, 신호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빨강색 해줍니다. 물론 내가 만든 독해서 제가 여기 있는 바탕이 되는 부분에 원색을 하지 않는 이유기도 한데 일단 하나 만듭니다. 빨강색으로. 그래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뭐 노란색, 초록색이나 노란색, 파란색이나 또 임의로 바꾸기가 편하니까요. 일단 빨간색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직사각형 그리기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더 만듭니다. 대충 또 편집할 거니까 만드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7번은 사이즈가 크기가 12 곱하기 10이라서 또 여기서 12 높이도 12 크기 고정 자동이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둥근해요. 그러면 선 해서 또 둥근 모양 해주시고 면색은 채우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면색은 흰색을 하라고 딱 명시해놨죠. 그래서 면색은 흰색 여기 기본에 가셔가지고 색상 테마에 기본 가셔가지고 흰 색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이 되게 해서 설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죠? 상자 나온 것을 어떻게 해요? 밑에 이제 마우스로 하시면 상자가 작아서 확실하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좌우에 맵 보시면서 또 문제지에 또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뒤에 보니까 7번 직사각형은 글꼴이라고 나와요. 글상자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도형에다가 글자를 넣으라 말이겠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도형으로 만든 것도 글상자처럼 만드는 방법인데요. 사각형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쯤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렀을 때 메뉴 바로 가기 메뉴 중에 가운데쯤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 어때요? 벌써 약간 빡빡하죠? 내가 만든 것은 도형인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만드니까 바로 글상자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도둠에 20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글꼴 도둠이요. 그 다음에 20포인트 해주시고 뭐 말 없어도 보니까 수평 수직 가운데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수평 수직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이제
수평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신 거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겠죠. 그럼 위아래 정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글 상자 나온 거 작은 것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채우기 옆에 아까 우리 면세 썼던 거 있죠? 채우기 옆에 글 상자라고 있죠? 눌러보시면 세로 정렬이 있습니다. 이 세로 정렬 이 부분이 바로 수직 가운데 부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글 상자를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세로 정렬의 가운데입니다. 예, 근데 이거 굳이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세로로 돼 있다. 만약에 위였다. 그럼 위 상태로 설정하시면 자, 잘 표가 안 나죠? 글자 입력해 볼게요. 입력했으니까 여기다가 G라고 적어보시면 어때요? 글자 위로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아래로 해볼까요? 아래 하시고 설정하시면 글자가 아래로 가고요. 다시 또 가운데로 주시고 세로 정렬 가운데 이게 수직의 가운데겠지요. 선택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자 어때요? 가운데 되어 있죠. 이게 수평의 가운데 정렬, 수직의 가운데 정렬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요 옆에다가 글 상자 크기가 지정되지 않아 있던 글 상자를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또 연필이 있으면 좋은데 예 미술 시간은 아닌데 연필이 있으시다면 문제지에다가 지에서부터 그 도형 있죠 여기 예.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쭉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문제지에다가요. 예, 반듯하게 한번 그어보시면 그걸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옆에 있는 글 상자의 크기가 사이즈는 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대충 어느 높이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문제지에다가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줄을 그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 도형보다는 약간 크고 그리고 아래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글 상자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요 위에서 살짝만 조금만 크다 그리고 아래는 똑같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가로 옆에 가실 필요 없고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드릴게요. 해보시면 그리고 옆에 있는 만든 이 도형하고 글 상자 만든 거의 간격은 문제지를 보시고도 눈대중으로 출력 형태와 같게 대충 눈대중 이만큼 떨어져 있겠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넓히겠죠. 이렇게 쭉 넓히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 가셔도 뭐 사이즈를 맞출 일은 없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맞출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크기 고정도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선에 가시면 얘는 밑에 있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선의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종류 가서 바꾸십니다. 종류에 가셔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 없음 밑에 실선이 있고 그 다음에 파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문제지에는 점선 또는 파선 되어 있는데 눈에 확 띄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일괄적으로 파선을 한다라고 마음먹으세요. 점선은 눈도 두지 않겠다. 파선만 하겠다 생각하시고 파선 선택해 주십니다. 굵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안 건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가셔서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시사항에 면색에 색 없음 나왔으니까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과 같은 모양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아직 위치는 안 맞췄습니다. 대충 만든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빈 곳에 클릭하시고 요 글 상자 안에 꽁 찍으셔가지고 글꼴이 또 굴림의 18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또 굴림 한번 만들어 줄까요? 굴림의 18포인트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렬이 가운데네요. 그럼 가운데 해주시고 일단은 제일 긴 글자부터 먼저 만드십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플랫폼이 가장 길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슬래시 플랫폼 적었습니다. 적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격을 맞추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상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빨강색 도형 만들었던 거
떨어져 있는 도형 선택하실 때는 무슨 키 누를까요? 퀴즈 하고 싶네요. 예. Shift 키 누르시면 됩니다. Shift 키 누르셔가지고, 첫 번째는 그냥 선택하시고, 예. 이 글선을 그냥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컨트롤 위에 있는 SHIFT,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빨강 색깔 도형 하나 선택하시고, 그 위에 글선을 만든 거 선택하셔가지고, 3개가 되겠죠? 3개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위도 한번 큰 그림은 이제 크게 움직인 거는 위로 맞춰주시고 마우스로. 그래서 세세하게 움직일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크게 움직일 때는 마우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핑크, 컨트롤 상자 요거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한 대충 이 정도 내려갔다? 왼쪽에 보니까 또 연필이 있다면 선을 그으신다면 아마도 여기 이 그림 있죠? ABC 여기와 이 빨간 도형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움직이실 때 이쯤에 가셔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쯤에 맞추겠다라고 하시면서 쭉 방향키를 내려오시는 겁니다.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감점 없는 점수 획득을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자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항상 애매하게 출력 형태와 같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어차피 여기 여백은 남고 선택 두신 다음에 글 상자의 양쪽에 여백은 있고 또 문제를 보니까 책에 보니까 얘가 오른쪽 끝이 한 이 정도는 띄워졌더라 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요거 3개를 아까 방금 선택한 것처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3개를 다 선택했어요. 그 상태에서 복사해가지고 아래로 2개를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복사하는데 원래 복사하는 키는 컨트롤 키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자 어떻게 마우스 포인터가 약간 이렇게 까만 색깔 십자가 더하기 모양 나왔죠. 이게 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사해도 되는데 하면 위치가 막 아무데나 움직여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또 공들여서 이렇게 좌우를 맞춰놨는데 미세한 끝으로 틀려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키와 같이 Shift 키 눌러주시면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면 복사는 되는데요. 수직이거나 수평으로 딱 복사가 간격이 맞춰집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그러시면서 이제 아래로 쭉 내리셔가지고 문제지 보시면서 아래쪽에 간격 한 이 정도 가면 되겠다 보실 때 컨트롤 Shift 키는 떼지 마시고 왼쪽 마우스만 놓으시면 아래 하나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선택된 건 해제되고 마지막 것만 선택이 되죠. 다시 또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 사이에 간격이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이렇게 하셔서 위에 도형과 아래 도형 사이에서 이렇게 간격 여백을 보시면서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실 때 왼쪽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때 이제 복사가 3개가 다 된 걸 확인하셨을 때 컨트롤 Shift 키를 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글자부터 고칠까요? 는 바꿔주시고 또 바꿔주시죠. 그 다음에 색깔 제가 임의의 다른 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 능자 뒤에 있는 거는 더블 클릭하셔서 저는 노란색 할 거예요. 노랑 느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마지막 거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 이거는 초록색 좀 해볼까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 바꿔야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는 드래그 하셔가지고 센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부분도 다 지우시고 스마트 홈 TV 가전제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개체 문서에서 제가 조금 이제 화면을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체 문서에서 이렇게 다 하셨어요. 110점 100점 중에서 100점에 해당하는 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완성을 보니까 4를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바깥 나가지도 않았고 밑에 여백도 충분하고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만들겠다라는 강렬한 요구가 있으시면 이렇게 싹 다 들어가신 상태에서
아래로만 조금만 내려주셔도 예쁘겠다. 그죠? 근데 이거는 크게 한다고 해서 가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감점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4번 밑에 내려가 있고 가운데만 잘 위치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굳이 하고자 한다면 9번이란 번호를 달고 여기에 제가 이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스마트 홈과 생활의 변화라는 부분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시면 문제에서 여기 제목입니다. 스마트 홈과 생활의 변화라는 건데 여기에 이 제목 앞에 책갈피를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 책갈피와 여기 이 사진을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연결되게 만들어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던 문서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4번 아래, 한 줄 우리가 엔터 줄바꿈 해놨었죠. 그죠?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 이 위치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강제 페이지 넘김,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키 하시면 자, 우리 총 ITK 한글 문제는 3페이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3쪽 상태 표시줄에 3/3쪽이라고 3페이지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우리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나오는 제목을 이제 먼저 입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책갈피를 주고 그 책갈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홈과 생활의 변화. 입력하신 상태에서 줄바꿈 2번 해주시겠습니다. 2번 해준 상태에서 이제 책갈피 설정해 볼게요. 제목 스자 앞에 스마트 홈과의 스 앞에 커서를 깜빡깜빡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스마트 홈과 이렇게 앞에 깜빡깜빡 할 때 이렇게 빨간 줄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맞게 했다면 오타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앞에서 책갈피를 주는 기능은 입력하시겠습니다. 입력에 가시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 책갈피라고 보이십니다. 책갈피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책갈피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책갈피 이름 자체가 우리가 입력한 제목 그대로 나오죠. 이 내용을 지우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술이라는 책갈피 이름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넣기 하죠. 일단 제목 앞에 책갈피 설정을 해 두어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우리 4번에서 그림 이미지 여기에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밑에서 좀 보시면 하이퍼링크라는 메뉴가 보이십니다. 여기 하이퍼링크 누르시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준 책갈피 보이죠? 책갈피인데 문서의 처음이 아니라 아까 책갈피 이름 무엇이라고 지정했습니까? 네, 기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기술을 선택해 주시고 넣게 해주시면 이제 책갈피를 넣고 거기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까지 다 완성한 겁니다. 어떻게 된 결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빈 곳에 클릭하시고 자, 그림에 가까이 가시면 아까는 이런 마우스 아이콘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게 아니었죠. 아까는 화살표 모양이었는데 하이퍼링크를 주니까 손가락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제목 앞에 두었던 여기 책갈피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 하시는 것이 이 문제 4번에서의 110점을 맞춰주는 그 기능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는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있는 본문 내용들을 입력하고 만드는 것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하이퍼링크 하면서 우리가 제목 책갈피 주면서 제목까지 입력해 두었었죠. 그리고 제가 제목 입력했을 때 입력하자마자 화 뒤에서 제가 줄바꿈 2번 해가지고 커서 위치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이 위치에다가 본문의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홈은부터요. 홈은부터 쭉
입력하셔가지고 밑에 있는 한자가 나오는 부분 있죠. 이는 주택 분야에서도 동일한 동향을 하는 부분까지 예, 보이고 있다. 앞에 동향까지만 먼저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우리 학생분들 입력을 다 하신 뒤에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력을 다 하셨으면 예, 여기 동향 뒤에 한자부터 입력하면서 한자까지는 미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향자 뒤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 키 있으십니다.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블럭이 씌워지면서 한자로 바꾸기라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서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 개의 동향이라는 한자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거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 형식이 중요합니다. 입력 형식이 저는 계속 작업하던 상태라서 여기 선택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학생분들은 기본 첫 번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동일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부분에서 동향은 한글이 있고 그리고 가로 열고 한자 동향이 보이고 되어 있죠. 그런 입력 형식이 어떤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줄 세 번째가 되겠죠. 한글 한자 변환이 되겠죠. 선택하시고 바꾸기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로 뒤에다가 을 보이고 있다라고 마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줄바꿈 하십니다. 줄바꿈 하시고요. 줄바꿈 한 뒤에 보니까 건설산업의 관점에서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글자가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요거는 두 칸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두 칸을 이렇게 띄어쓰게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입력이 다 끝나신 뒤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또 보면은 한자가 또 나와 있죠. 제조기업들의 다양한 관점, 다양한 관점 이 한자를 또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점자 뒤에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요.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키보드에도 F9 키를 누르시면 펑션키 F9를 눌러도 한자 바뀝니다. 한자 키 눌러서 쓸 때도 기출문제집 보시면서 두 개 중에 어떤 한자가 맞는가 두 번째 한자가 맞겠네요. 그죠? 예. 두 번째 한자 선택하시고 입력 형식 한글의 한자 하겠다. 바꾸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자 한자 뒤에 에서 스마트홈과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문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제목을 하고 첫 문단은 나중에 우리가 편집할 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거기 때문에 문단 들여쓰기, 띄어쓰기 개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입력해 주시고 줄바꿈에서 보실 때 문제지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는 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지를 보시면 옆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마치 줄마다 띄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안에 여기에 그림 이미지가 문서와 같이 어우러지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입력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나서 있다 뒤에서 또 줄바꿈 두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하시고 스마트홈 시장의 향후 전망을 해볼 텐데요. 앞에 보니까 스마트 글자 앞에 다이아몬드 표시 같은 기호가 있죠. 그래서 이 기호도 먼저 입력하는 걸 안내해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여기 입력해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문자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문자표에서도 하실 수 있고 단축키는요 커서 위치에서 그러니까 기호가 들어갈 문자가 들어갈 그 위치 커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펑션키 F10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표 입력이라는 대화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메뉴로 해볼까요? 메뉴로 하실 때는 입력에서 여기 문자표 여기서 콤보 박스 누르시면 문자표가 나옵니다. 똑같이 아까 제가 컨트롤 F10 눌렀던 것과 똑같이 문자표 입력 대화 상자가 나왔지요. 여기서
한글 HNC 문자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뭐 사용자니 유니코드는 있지만 가운데 있는 한글 HNC 문자표를 가시고 기본적으로 ITK 한글에 나오는 특수기호들은 여기 정각기호 일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안 가셔도 되고 한글 HNC 문자표 안에 있는 정각기호 일반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옆에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시다 보면은 여기 어때요?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의 여기 안이 차 있는 안에 검은 사각형이 보이시죠? 선택하시고 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기 하시고 한 칸 띄우신 상태에서 스마트홈 시장의 향후 전망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또 줄바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파이프라인 뭐 동그라미 나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문단번호, 이걸 문단번호라고 합니다. 가나 동그라미 1 같은 것을 문단번호라고 하는데 문단번호는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편집할 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단번호를 제외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는 위치에서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 비롯한 마지막에 있는 유통산업 및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협업 채집계 마련 내용까지 앞에 문단번호 기능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만 쭉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편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미리 입력이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분들도 좀 입력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연속으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 뒤에서 또 줄바꿈 2번 하겠습니다. 2번 하시고 이제 표 위에 있는 작은 제목 같은 거죠. 특가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이 기호 같은 표시 마찬가지 요게 한 번 더 나오고 정보통신업체의 스마트홈 전략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한 번 더 문자표 들어가셔서 입력하셔도 되고 한 번 만들어 놨으니까 이 기호를 복사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지금 처음 하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번부터 혼자 연습하실 때는 복사하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처음 해보니까 문자표를 들어가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문자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시고 펑션 키 F10에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했던 게 나오죠. 최종 마지막에 했던 칸이 나옵니다.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1반에서 제가 마지막 선택했던 이 문자가 보이고 있죠. 선택하시고 또 넣기 하시면 다이아몬드 모양의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칸, 한 줄 아닙니다. 한 칸 띄우시고 정보통신 업체의 스마트홈 전략 이렇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까지 하십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는데 시간 좀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 나중에 연습을 충분히 통하셔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는 입력하고 문서작성 능력평가를 다 완료하는데 30분 정도는 소요한다. 최대.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정도의 시간 배점을 가지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데 이렇게 30분 시간 들으니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빨라지는 속도가 나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표는 이렇게 내용이나 만들기 전에 몇 줄 몇 칸으로 표가 만들어지는 것부터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표를 첫 번째 만들 때 우리 문제 2에서 만들었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를 우리는 가로 부분에 이렇게 쭉 나가는 가로 부분을 우리가 줄이라고 한다고 했고 세로를 우리가 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된 표는 세 아래 보면은 6줄 5칸의 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한번 같이 표를 만들어 볼까요? 커서 위치에서 표 만드는 단축키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NT 누르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 단축키가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때 줄의 수를 우리가 6줄이나 한다고 했고 칸의 수는 5칸입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지급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면 글꼴을 바꾸거나 정렬하거나 하는 부분은 나중에
편집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내용만 입력하는데 그 전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두 줄이 하나로 합쳐진 병합된 듯한 셀이 합쳐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엑셀에서는 병합이라고 하고 한글에서는 셀 합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한 줄인 걸 내가 알겠어요. 그죠? 한 줄 들어가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 부분 예, 여기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방법은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중간에 셀 합치기라고 나옵니다. 셀 합치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두 줄이었던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아래 것도 네,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합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단축키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칸에서 또 같이 나란히 이어지겠죠. 이때 알파벳, 키보드의 알파벳 M, 맥도날드 할 때 M입니다. M을 눌러주시면 어때요? 네,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합치기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예, 또 특정한 부분에 지정된 부분을 드래그하셔서 알파벳 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부분을 내가 합치게 해줘야 되나 보신 다음에 그 위치를 찾으셔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어렵진 않지만 같은 위치로 하셔서 M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자, 내용을 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지에 보면은 표의 칸의 간격이 좁은 곳이 있고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칸에 있는 글자 내용 입력된 내용들이 다 한 줄입니다. 두 줄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는 것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먼저 입력을 하시고 저처럼 입력이 다 완성된 뒤에 완료된 뒤에 저와 함께 줄 간격 맞추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표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다 하셨죠?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제 칸과 칸 사이 간격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요즘 업체 구분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왼쪽으로 당겨서 정해진 칸은 없으니까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만 이동해주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해주시고 기준은 뭐냐면 이게 주요 전락에 있는 이 부분이 한 줄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한 줄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 좀 당겼으니까 인터페이스 이 공간도 뭐 그렇게 뭐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오른쪽 조금만 당겨가지고 한 줄 되게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은 나중에 편집 그 다음 시간에 문서 전체 내용들 편집할 적에 글꼴 바꾸고 선 모양 바꾸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만드실 때 먼저 표를 만들고 간단하게 표의 간격 정도만 맞추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쪽에 있는 이 칸에다가 한 줄 한 번 더 표 밑에 줄바꿈 한 번 더 하십니다. 표 아래에 줄바꿈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 공동주택 혁신 서비스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입력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입력이 다 완료가 됐을 때 같이 또 조건을 보면서 편집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입력한 부분들을 편집하는 것을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